오늘 윤석열이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노동절. 오늘 이재명 대표는 노동절 이야기를 하더만요. 노동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로라는 말 자체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용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일 시켜 먹는 대상으로 바라본 게 근로고 노동은 내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 노동자는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노동자죠.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노동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법적인 위치만 그렇죠. 다를 뿐이야. 뭐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노동자, 박사들은 뭐 그 공부 노동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용어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양해동 열사가 분신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저께 야당 국회의원들 무려 149명, 과반 정도 됩니다. 149명이 어저께 22대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 서로 그 노동절 관련해서 결의를 다졌던 바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저쪽에서도 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이념적이고 뭐 야당이 일방적 통과하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만 이 있잖아요. 노동자를 적으로 보는 정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냥 적으로 보는 정권 입장에서 노동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그 노동쟁이 그러니까 파업을 통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의 손해를 노동자가 갚아야 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경우로 이렇게 뭐 쌍용 자동차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 뭐 3천억, 4천억 이런 피해 보상금을 물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통해서 생기는 회사의 피해를 노동자한테 다시 묻는 거는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노란봉투법은 다시 추진될 겁니다. 네. 저 윤석열의 생각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정부가 주 50시간을 하게 이랬던 인간이라서. 저게 해외 토픽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저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짓거린 거예요. 120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집안 아니기 때문에 본인 엄마 아빠가 다 둘 다 교수였어도 그 당시에 교수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본인과 노동자는 완벽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건폭몰이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을 분신하게 만들어서 돌아가시게 했던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윤석열까지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노동이란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이 인간은 술 먹는 걸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인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상층부에 있으면서 노란 봉투법에도 빨간 딱지 딱 붙이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윤석열 찍으시면서 있잖아요. 아드님도 노동자세요. 윤석열 편을 드십니까? 자,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볼게요. 이 미무능한 정권이 작년에 주택 공급 통계 20만 원을 누락했다는 거야. 그 주택 정책이 있는데 주택이 공급되는 수치 중에 20만 호가 이미 공급이 되는 상황인데 누락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여기에 약간 음모론을 섞어보자면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게 누락되면은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더 짓게 만드는 건설사 네. 매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와. 아니 그냥 이건 음모론일 수 있는데. 아니 너무 설득돼요. 아니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미 뻔히 있는 통계 자료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할 때 출처가 얼마만큼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빨간 색깔이 정정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준공에서는 거의 12만 채거든요. 다 합치면은 20만 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맞죠, 건데 맞죠. 사실은 그냥,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 복지 사이트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무 신청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면 주택만 이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우리 저 컨셉은 무능으로 잡아보긴 했는데 요걸 사악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몇 가지 적고 끌어내려야지. 자,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 비율입니다. 이것도 아까 본 그래프랑 맥락은 같아요. 그 주택을 많이 지어서 건설사를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도 쟤네들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자들이라서. 근데 이게 준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에서 플러스 5.4%까지는 30%의 차별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요.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주택 정책이 바뀔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한패야. 야, 저 사람 와, 이름 밝혀야 진짜. 된다. 야. 저 사람 이름 밝혀라. 너무 놀랐어요 이 인터뷰. 아니, 이거 보고 20만 호가 그냥 주택 정책이 바뀔 정도의 차이가 아니야? 아니 이게 통계에서 200호가 빠졌다 그래도 진짜 징계감인데 20만 호가 빠졌어요. 근데 20만 채야. 뭐 정책이 바뀔 정도는 아니라고. 이게 정부의 주택 정책,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당연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성장률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통계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또 성장률이 세계 꼴찌 정도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이것도 살짝 데이터 조작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뭐 버그 발생도 있었고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준공 물량이 누락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리포트를 뭐 쓰다 보니까 발견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나중에 연말에 돼서 발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자, 그다음에 정말 예외 없이 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다 당선시켰어. 무소속도 없었어. 완벽해 빨간색. 그 대구의 외식업체 폐업률이 전국 최고랍니다. 나 이거는 좀 꼭 그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 그 황교안이가요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가 대구를 홀대했다. 근데 데이터를 직접 보면 보수 정권이 대구 경북을 더 홀대합니다. 항상. 지방 교부금 같은 거를 제일 적게 내려주는 게 보수 왜 정권이야. 그랬겠어요? 안 줘도 되거든. 안 줘도 찍어주거든.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주는 원래 거죠. 그런 거예요. 대구 식당 폐업률이 21.1%면 7%면 5집 중에 하나가 폐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 근처에 가면 전국 어디든 시청 군청 근처에 있는 맛집이 많고 식당이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시청에 가면 시청 근처에서도 문 닫은 식당들이 눈에 보입니다. 진짜 그 무서운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칠성시장 인터뷰를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다 폐업을 하면서 중고 주방용품 가게점들이 들어오는 물량은 많은데 팔리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외식업체 폐업률 추이라는 건 저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내수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얘네들 수출이 뭐 몇 개월 만에 증가를 했네 같은 건 개소리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는 게 우리 일반 보통 국민의 삶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근데 물가도 오르고 나가서 외식도 못 하겠지만 외식업체들 우리나라가요. 그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다른 선진국보다 한 10%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무조건 자영업으로 가. 그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폐업하면 어디로 가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게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네. 지금 코로나 때보다 지금 폐업률이 갑자기 높게 올라가는 거는 이 정권과 무관하다고 네. 볼 수 없고요. 그 지지난 일에 우리가 대구 마이니치에서 대구의 음식점 5천 군데가 작년에 닫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9천 군데인 겁니다. 네. 거의 10,000개가 닫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대구 칠성시장 맨날 윤석열만 오면은 저렇게 하트 그리고 했던 그 시장에서 저렇게 박살이 나도 아직도 2번을 찍고 있다는 네. 겁니다.
저기 가서 뭉티기 생고기 처먹고 급동 쌌다는 바로 그 전설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그거예요. 못하면 호되게 꾸짖어야지. 또 찍어주고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면 뭐합니까? 이게요 윤석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을 주구장창 찍어서 경제 자립도 경제 성장률 모두가 다 꼴등인 것이 대구예요. 홍준표는 뭐 하고 있어?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지랄하면서 한동훈이나 때리고 자빠졌잖아. 그러면 찍지 말아야지. 넘어가고요. 산업 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안 팔릴 걸 계산하니까 생산 안 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6개월, 7개월 전에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막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더 줄어서 맞아. 마이너스로 착시로 보인 것뿐이다. 그때 이미 예견돼 있던 겁니다. 수입량이 줄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이렇게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량이 줄었다는 건 생산을 안 하겠다는 신호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 그 수치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뉴스로 감춰둔 채 성장률이 1몇% 올랐다. 수출이 뭐 흑자로 돌아섰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다시. 어쨌든 생산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다 꺾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 그다음에 1분기 세수가 작년보다 2.1조 또 줄었답니다. 또 줄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들어와야 되는 돈을 깎아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황기로 접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돈이 덜 들어왔다면 그래도 나은 그 희망은 있습니다. 경기만 회복되면은 다시 저것도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줄어드는 저 세수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 그래프 보면은 국세 수입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2조가 덜 들어온 거죠. 작년에 비해서 같은 분기에서. 근데 여기 보면요. 국세 세목별 증가액 중에 법인세 마이너스 5.5조.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5.5조. 저기 지금 부가세가 플러스 3.7조가 있잖아요. 이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이면 다 내는 거예요. 네, 무조건 10%씩 뜯어가는 덜 거죠. 받는 게 저 세수 진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을 얼마큼 들어올지를 예상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1분기 때 진도율이 같은 분기 23년 뭐 대비 쭉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최소 25%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1%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도율이라는 게 100으로 봤을 때 얼만큼 걷어들였느냐의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5%는 들어와야 되는데 23%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능 이런 개무능이 있어. 법인세 세수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봐봐 이 그래프 보면 22년이 윤석열이 취임한 거잖아요. 5월달에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준 효과도 있고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중국을 적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바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폐업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내던 회사들이 계속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부산이나 뭐 그 창원 같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은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인세를 못 내는 회사들도 있지만 맨날 대통령이 보여준 게 뭡니까? 10대 그룹 재벌 총수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처먹고 다니면서 저런 거 깎아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 지금 법인세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영원이랍니다. 영원. 왜냐하면 적자가 났거든요. 영원.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심정은
그 적자 난 만큼 나라가 보존해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지금 거의 1등을 찍었다, 2등 됐다, 1등 찍었다 자꾸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하고 자꾸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니까 이게 물건을 팔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저렇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쳤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당금 29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배당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법인세는 영원히 될 수밖에 없는 열받아. 건지. 그리고요, 또 충격적인 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 재작년 2022년보다 영업이익이 45% 줄었어요. 반토막 난 거야. 저 그거 진짜 놀라운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 나는 거에 대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 45%라는 수치도 정말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찾아봐야지만 나오는 수치인 거예요. 그 어느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코스피 상장 기업은 45%, 코스닥 기업은 35.4% 감소했습니다. 나라 그냥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언론은 이야기하지 않지. 그래도 이런 봐봐요. 보도 채널들 보면 성장률, 수출이 늘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 언론 때문에 나라 망한 거야. 예. 새날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새날 구독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이 이야기만 해도 정말 열 뻗치는데 더 열 뻗치는 이야기 계속 갈게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새날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구독만 해주시고 보지 마세요. 자, 새날 구독 100만 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구독 타임입니다 지금. 저는 100만 명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한 명 남다 한 명. 100만 명 만들고 싶지 않아. 100만 명 넘어가 허전할 것 같아. 99만 명이 멈추고 싶긴 한데 굳이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